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2008년의 위기를 완전히 잊기로 결정한 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볼커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볼커룰이라는 것은 이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이제 만든 건데 2008년 금융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번 규제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폴 볼커가 백악관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를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폴 볼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러한 그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규제안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추진했던 이 정책이 바로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인데 여기 부속 조항이 바로 이제 볼커 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행 부실 방지 금융 규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볼커룰 자체만 놓고 보자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난 금융위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은행 부실이라든지 이런 원인 되었던 모든 족쇄들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이게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볼커룰의 그 골자를 보면은 은행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사의 자산이나 그리고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원래 볼커룰이. 근데 이게 다 이제 족쇄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주식, 파생상품뿐만이 아니라 뭐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었어요. 이제 이 룰이 대폭 완화가 되면 이제 은행 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1월에 족쇄가 이제 대부분 풀리기로 결정이 됐고 이 최종 승인을 연준이 한 겁니다. 물론 은행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죠. 계속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의 교훈을 다 잊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은행권에서는. 그리고 이미 제가 예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제안들 그리고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이 되었던 많은 관행들이 좀 풀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금 이 볼커룰이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뭐 이제 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겠죠. 이제 자신들의 그 자금을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지금은 수익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좁혀들었고 완전 플랫한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저금리 시대 이제 제로금리로 이제 다가가는 이 과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제로금리로 가게 되면은 이게 다시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거의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은행의 그 수익성에 다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뭐 저금리라든지 그리고 뭐 장단기 금리가 플랫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저조해진 수익률을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볼커룰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수익률 저조 그리고 수익률 악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에서 환호할 만한 소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은행권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볼커룰이 이제 연준의 최종 승인을 통해서 완전히 완화가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금융위기 교훈으로 만들어진 규제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것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겠죠. 가능성 자체로만 놓고 보면 수학적으로 따지면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볼커룰을 만들었던 당시 폴 볼커가 이 내용을 최종 승인한 연준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이번 완화는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족쇄가 다 풀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볼커룰을 단순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상 뭐 볼커룰이 무용지물되다시피 한 그런 대폭적인 완화입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 위기와 도덕적 해이를 증폭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좀 웃기죠? 인간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나 봅니다. 그렇게 금융 위기가 만들어지고 금융권, 은행권에서 완전 피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어냈었는데 이제 그런 교훈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결정을 한 거죠. 연준이. 뭐 2008년 금융위기 그거 언제적 일이야. 그리고 자신을 하고 있겠죠. 괜찮아.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 대응할 수 있어.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연준에서는 마치 그렇게 생각한 듯한 이제 처신이 되지 않았나. 근데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2019년부터 제가 저번에 차트를 보여드렸죠. 2019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를 했었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그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 펀드 환매 자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주식은 미국 주식장은 왜 고점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고 있느냐. 그거는 자사주 매입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재 그 미국 시장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시총 상위 뭐 10개에서 20개 종목들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실 줄 아시는 분은 다 보세요. 시총 그 상위 10개에서 20개 종목들 지금 흐름이 어떤가. 전혀 뭐 고점을 갱신하고 쭉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 아닙니다. 대부분 뭐 쌍봉, 쓰리봉을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시총이 큰 종목들이 다 흐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흐름을 본다면 점점점 지금 주식 시장에 거래대금이 지금 자금 유출 문제까지 있고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이거는 당연히 하방 압력을 높이겠죠. 그래서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은행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볼커룰을 좀 해제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20년 1월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과연 지금 시장 흐름에서 2020년 1월에 볼커룰이 해제된다고 해서 과연 시장을 크게 부양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은행의 부실을 키우게 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2020년 1월부터 은행들의 탐욕, 물론 냉정하게 말하자면 수익률 저하를 커버하기 위한 이제 투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도 이런 탐욕 때문에 만들어졌고, 무리하게 파생상품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은행 부실을 더 키웠잖아요. 이게 다 족쇄가 풀린다는 얘기는 저는 또 한 번의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지금 10월 금리 인하 FOMC죠. 10월 30일 날 이제 FOMC가 열리는데,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현재 거의 80%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말에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9월 말 이후 그때 당시만 해도 10월달 금리 인하는 뭐 그렇게 점쳐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의 동결에 많이 힘이 실렸었는데,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뭐 레포 시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0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ISM 제조업, 비제조업,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였죠. 이게 굉장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대폭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달에 금통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물 시장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물 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환율 시장,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 그리고 금과 은 선물 시장, 제가 차트를 한번 다 훑어봤는데 대부분 다 위아래가 다 열려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지금 이렇게 A, B, C파동으로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기존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5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점을 갱신해버리는 개파락이 나왔었죠. 이번 주에. 10월 10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큰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결국 이렇게 저점을 낮췄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3, 3, 5로 나왔던지, 그래서 C파동이 A, B, 4파가 이렇게 불규칙 플랫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걸로 봐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라면 당연히 제가 메인 카운트로 보고 있듯이 이 왼쪽에 있었던 이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을 갱신하러 가거나 최소한 이 고점까지 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쌍봉 형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고점을 향해 가는 흐름이 한번 남아있다. 이것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C파동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근데 반대로 지금 내려왔던 게 이제 이게 1, 2, 그리고 3파. 여기까지는 이제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A, B, C, D, E 이렇게 확장형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마지막 5번째까지 다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를 카운트를 해본다면 여기가 A, B, C, D, E입니다. 이 파동이 트라이앵글에서는 이제 끝이거든요. 그 다음 방향은 이제 하방인데, 이 상태에서 하방이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파동 구조가 5개가 돼버려요. 5개가.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었던 이 저점, 그리고 이 저점을 이렇게 오버랩하는, 여기를 이렇게 훼손을 하고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전체가 1, 2, 3, 4, 5 형식의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이제 카운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고점 갱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C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위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 시장에 여기 보여지는 고점과 B파동의 그 고점을 연결짓는 이 하락 추세. 지금 오늘도 여기를 지금 계속 저항으로 막고 끝났거든요. 이것을 넘길 겁니다. 이 추세 저항을, 단기 하락 추세 저항을 넘길 거고, 그게 아니면 크게 이제 밑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또는 새벽쯤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 금요일 시장 장중에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금요일장이 완전히 끝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쯤에 미중 무역 협상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시작하는 형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 시나리오가 다 열려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미중 무역 협상 그 결과를 가지고 무조건 갭상승 갭하락 이 두 개의 경우의 숫자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좀 사항을 좀 참고를 해 보려고, 지금 우리나라 그 옵션 시장 지금 어제가 만기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11월물이 거래가 메인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물 옵션을 봤더니 지금 콜이랑 풋이랑 가격이 있는데, 풋이 지금 더 비싸요. 풋이 프리미엄이 더 많이 껴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옵션으로 이제 계속 돈을 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하방을 크게 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풋으로 먹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만기가 11월 이제 두 번째 목요일, 그때가 이제 만기인데, 통상적으로 옵션 시장에서 큰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가 바로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이 시기부터 진짜로 그 옵션의 그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기 전까지 프리미엄을 빼야 돼요, 최대한. 근데 지금 풋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풋의 프리미엄을 빼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현재 거꾸로 콜이 더 싸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상방 쪽으로 콜을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프리미엄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만 보면 철저하게 뭐 거시경제 이런 거 다 빼놓고요. 철저하게 지금 시장 구조만 봤을 때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풋이 나오게 된다면 풋이 점점 지금 가뜩이나 콜보다 더 비싼데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크게 하방을 밀 수 있을 만한 시장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빅딜은 없죠. 빅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제 대부분 기대하는 게 이제 스몰딜 플러스 뭐 차기 협상을 또 다시 약속을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스몰딜이라는 거는 이번 시기를 그냥 이번 고비를 넘긴다라는 의미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스몰딜은 이제 원론적인
특히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의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 원하는 협상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몰 딜, 스몰 딜, 스몰 딜. 살라미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버티게 하려고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스몰 딜이 굉장히 좋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좋죠. 하지만 스몰 딜까지 깨진다면 시장에 많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작정 또 스몰 딜을 무시하고 빅딜을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공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그게 뭐 연말에서 연초가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강경하게 빅딜로 완전히 선회한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번만큼은 한 번 더 스몰 딜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뭐 내일 한번 보죠. 뭐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시장도 바로 이제 살펴볼게요. 원달러 환율 시장도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상태가 딱 추세선에 걸쳐놨어요. 이 상승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도 또 기가 막히게 ABC 조정으로 딱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 조정이라면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경우에는 이 파동이 점점 길어지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저점, 여기 만들어진 이 저점을 훼손을 하게 된다. 훼손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파동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저점을 크게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 이게 파동이 좀 더 길어지겠죠. 파동이 좀 더 길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추세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충 116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 대응을 제가 잘 하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뭐 이런 시점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 다 평균 원달러 환율 보유액이 거의 1120원 전후가 될 텐데 이런 분들은 이 추세선 대응은 해야 됩니다. 이 추세선 대응은 해야 돼요. 하지만 자신만의 이제 원칙이 있고 어디까지 볼 것인지 기준을 정해둔 게 있다면 그 기준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각자 포지션에 맞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을 볼게요. 미국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계속 2960에서 2961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지지를 했었어요. 지지를 하다가 그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서 이것을 다시 무너뜨리는 음봉 캔들이 나왔었죠. 그때. 이때랑 이제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강하게 무너뜨리다 보니까 계속 거기를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아직 계속 못 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릴 때 고점을 갱신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3개의 파동 형태로만 올라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저점을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5파동이 만들어진다. 5파동 하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아무래도 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랑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넘길지 못 넘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딱히 뭐 자세하게 분석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 분석에 이어서 지금 2960, 2961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후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선물 시장을 볼게요. 골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ABC 파동이 일단 나왔다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서 나온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지금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잘 끝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뭐 큰 폭의 하락, 뭐 여기까지 쭉쭉 빠지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 또는 여기에 지금 1452달러 이 부분이 여기서 시작된 상승에 대한 38.2% 조정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찍게 되면은 이제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게 좀 더 큰 차원의 조정 파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A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점을 낮춰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큰 차원의 B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 C파동이 나온 뒤에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 시장이랑 은 시장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지금 일단 가장 제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라인, 추세 라인, 고점과 이후에 반등 고점에서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를 넘는지 안 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은 선물 시장도 그렇고 금 선물 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락 추세를 넘어야만 뭐 전체적으로 큰 형식의 트라이앵글을 만들던지 아니면 고점을 갱신하는 파동이 나오던지 할 겁니다. 트라이앵글이 나온다는 뜻은 더 이상 이 저점 갱신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좀 더 기간 조정이 있겠지만 상승을 한다. 그리고 바로 고점을 넘기러 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할 거, 뭐 파동 이런 거 어려우니까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하락 추세, 여기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은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그 비파동 고점까지 연결 지은 이 하락 추세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넘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조정 장세입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중 뭐 일단 월요일은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올 테니까 아마 시장에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수요일쯤, 다음 주 수요일 전으로 뭐 큰 이슈가 없다면, 이제 전제 조건은 다음 주 수요일 전으로 해서 큰 이슈가 없을 경우, 이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그 기본 내용들 있잖아요. 최대한 요약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 법칙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은 큰 이슈가 없을 경우에요. 이제 주말인데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죠. 꼭 외출을 하시는 분들은 긴팔, 뭐 가디건이라든지 추가로 이제 착용할 옷을 꼭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